여보 왜 그래? 찔러 그냥 파. 봐봐 왜 못해? 저는 뭐 스크린 방송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울컥하는데 무대에서 내 모습과 일상의 내 모습이 간극이 너무 크니까 어떤 행동이라도 무대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약속에 의해서 벌어지고 선의에 의한 당당함이 무대 위에서 오히려 더 힘을 막. 안녕하세요. 다양한 옷들과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미싱유의 등치시입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미싱유인데요. 보통 이제 재봉틀을 이제 표준어는 아니지만 이제 미싱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 다양한 옷들이 변신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 또 그 다양한 옷들만큼 다채롭게 자기 삶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저희가 모신 분이 있습니다. 배우 이수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공연 예술 쪽 일을 해서 또 그때 여러 번 작업도 같이 했었고 배우로서 처음에는 뵀었고 이제 이후에 친구처럼 편한 사이가 됐는데 제가 이분을 모신 이유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이제 계속 드라마나 이제 영화에서 조금씩 모습을 보이시지만 굉장히 튼튼한 내면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옷도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아마 딱 이 장면 하면 바로 떠올리실 거예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익준이네 왕이모 우주야 아빠 잡아라. 우주야 아빠 잡아라. 그 역할을 하셨었고 또 최근에는 그 넷플릭스의 마스크 걸에서 안은숙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상반되는 두 역할을 하셨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실제 성격은 그 둘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이 연배에도 이렇게 수수하게 사실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분이거든요. 실제 성격 어떠세요? 실제 성격은 집에서 혼자 숨 쉬고 있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그게 성격인가요? 그런 성격. 네. 그리고 커피 마시고 책 보고 음악 듣고 나무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시내버스에서 기사님 뒷자리에 앉아서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들으셨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분이 되게 다채로운 역할을 하셨어요. 이게 연극에서는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많이 맡으시고 어떤 연륜을 자랑하시는 분인데 제 내리에도 계속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되게 강한 역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배우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먼저 듣고 싶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배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태권브이의 영희. 영희? 네. 나 왜 기억하지? 축하드립니다. 연식이 네 알죠 영희. 네, 그래서 뭐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그게 저에게 꿈이었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치 않게 학교에서 그 연극 감상부라는 특별활동이 네, 있었어요. 관객이네, 관객. 네네. 1년에 뭐 연극 한두 편을 보고 대본 읽고 네. 그래서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거기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저희 학교 개교 25주년 기념으로 네. 되게 멋있는 콘서트홀이 지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연을 예, 기념 공연을 올리게 돼서 그때 제가 처음 연기를 하게 됐는데요. 관객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본을 네네. 독자로서 읽었을 때도 재밌었는데 배역을 맡아서 그 대본 안으로 푹 들어가서 읽고 인물을 만들고 그런 작업이 재미있다는 거를 느꼈죠. 그래서 정말 우연치 않게 네, 계기가. 그래서 배우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졸업하시고 예, 그래서 그 전에 잠깐 이제 학원에 등록해서 배우 이제 그때만 해도 꼭 배우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없었을 때라서 엑스트라부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고등학생 때 네, 있다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들의 천국, 뭐 오기 이모 이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엑스트라
출연을 하면서 이제 현타가 왔어요. 왜요? 그렇게 이게 굉장히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에 부풀어서 현장에 갔는데 약간 모나미 153 볼펜 한타스에서 볼펜을 뽑아 쓰듯이 야, 약간 네, 거기 2명 일로 지나가, 뭐 3명 저쪽으로 지나가 막 이러고. 약간 좀 소모되는 예, 느낌으로. 아까 나왔는데 다른 데서 똑같이 또 다른 또 지나가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경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어린 마음에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나서 대학로에 가서 소품 나르고 네네. 의상 보조하고 그리고 조명 오퍼하고 그런 일부터 시작하다가 네네. 주위에 이제 지인들이 대학교를 가라. 와보니까 좋다. 네네.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서 그때 이제 대학교를 가서 또 전공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도 계속 그러니까 계속.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와. 네. 18살 때부터. 네. 정말 뭐 거의 진짜 연극을 시작하기 전보다 시작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긴 거잖아요, 지금. 네. 와.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그때 어린 시절의 모습은 모르지만 한 2000년대 초반에 네. 그 배우님이 그 셰익스피어 맥베스를 약간 네네네. 한국식 버전으로 이제 정말 한복을 입고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든 작품이 있었는데 네.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맥베스 부인 레이디 네. 맥베스를 맡으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처음 배우님이 각인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뭐 맥베스에서 맥베스 부인이 유명하죠. 굉장히 정말 주요한 여성 캐릭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맥베스 부인이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뭔가 미묘한 매력이 있으면서도 정말 냉혈한 같기도 하고 엄청난 또 판무바탈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뭐 매력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정말 이수미 배우님 맡았던 그 레이디 맥베스는 저는 약간 브레이트의 억처구몬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되게 이렇게 딱 땅에 달라붙어 있다는 느낌? 되게 이렇게 억세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처음에는 약간 미스캐스팅인가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맥베스가 잘 기억이 안 남고 계속 레이디 맥베스만 머리에 계속 남는 거예요. 아, 네. 잔영이.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캐릭터를 해석하지? 라는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 거는 배우님의 어떤 생각인 거예요? 아니면 뭐 연출가의 어떤 주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아이디어들이 그 연출 선생님한테 받아들여지고 그게 구현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맥베스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리얼하고 실생활 말투 같은 네네네. 걸로 무대에서도 많이 연기를 하고 방송도 그런 거를 또 추구하고 좋아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 15년 전이었는데 무대에서 고전을 올린다. 대극장에서 그러면 약간 번역극 투의 말투도 있었고 행동에도 조금 제약들도 있었고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정형화시키는 것들도 네네.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성격이 되게 혼자 질문하고 상상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왕이나 왕비가 우리랑 뭐가 달라? 나랑 똑같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파생이 된다고 생각해서 맥베스 부인을 거기에 더 집중해서 파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시녀랑 둘이 있을 때도 보통 이렇게 권위적이고 고혹적인 몸으로 이렇게 있는 네네네. 것이 무대에서 많이 형상화되고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벌러덩 누울 수도 있고 힘들다 오늘 파티 힘들었어 누울 수도 있고 그리고 발 아프면 신발도 막 벗어서 던지고 옷도 불편하면 좀 이렇게 반 벗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제가 맥베스 부인을 접근을 했고 또 이제 맥베스하고 거의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게 많고 네네. 혼자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왕이나 뭐 이렇게 집회했을 때 말할 때 다르고 접견할 때 말이 다르고 가족끼리 또 나눌 때 다르니까 뭐 여보 여기가 뭐 당신은 권력을 차지해야 돼요. 뭐 이렇게 네네. 말하는 곳에서 여보 왜 그래? 찔러 그냥 파. 봐봐 왜 못해? 기억이 나는 거 그런 거가 저는 그렇게 일단 그 역할에 친근해지면
보시는 분들 마음에 그 역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잘 스며들 수 있다는 생각이 저한테 무의식 속에 있어가지고 역할을 맡을 때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햄릿을 모노드라마로 네네.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햄릿 역할로. 예, 그때도 햄릿이 엄마를 찾아가는 장면이 되게 음. 중요한 장면인데 그때 어머니 저 왔습니다 뭐 이런 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엄마 나왔어. 그치. 그리고- 요즘에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 없지. 그 엄마랑 있을 네. 때 엄마 나왔어. 그리고 굉장히 네. 화가 난 상태잖아요, 햄릿이. 그죠, 그죠. 나왔어. 그리고 들어가서 엄마랑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식이에요. 주세요. 제가 갈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이 줘. 내가 찔러. 그리고 딱 가는 게 그 15년 전에 그렇게 연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 그때는 파격이지. 네. 그리고 막 벌러덩 눕고 아우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막 이러고 눕고 이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보면 요즘은 또 그런 다양한 연기의 손을 또 사랑해 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또 예전보다 더 배우가 해석하는 것들을 더 이렇게 잘 받아들여주는 분위기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걸 또 되게 미리 먼저 성격이 시작하신 아까 태권브이 영희가 되고 싶어하는 영희 그런 같은. 성격에서 이게 약간 뜬금없는 질문일 수 네네네. 있는데 이게 지금도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정말 이렇게 뭔가 살펴보고 꽃을 보고 뭐 사람들을 관찰하고 네.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역할은 정말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강인하고 네. 그런 역할이 되게 많으셨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배우분들이 뭐 내성적인 분들이 네. 많다 그러시고 평소에 역할 이렇게 사람 눈도 못 마주치시는데 막 무대에서 돌변하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믿겨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평소에 쭈뼛쭈뼛 하는 분들이 그 막 뭐 대극장 같은데 한 1000석 넘으면 막 그 2000개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한다는 게 결코 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도 쉽지 않은데 아, 네. 그걸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했지? 그리고 맨날 돌아와요, 집에 올 때.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무대에서 내 모습과 일상의 내 모습이 간극이 너무 크니까. 아, 그래서 저 내성적이고 저 너무 떨려요. 막 그럼 사람들이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 그렇게 말을 많이 느낀다니까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도 내가 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가서 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나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제가 만약 욕쟁이 할머니다 그러면 야 이씨 네가 뭐래? 그래가지고 뭐 해 먹고 살 거야? 나가! 영화 끝났어! 막 이러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아요. 제가 봤을 그쵸. 때. 그래서 아니, 모든 욕쟁이 할머니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그 캐릭터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또 그쵸. 갑자기 욕을 먹으면 네, 그러면 이제 충격받을 수 있죠. 제가 저로 국한돼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제가 실생활에서 하는 행동들이 크게 쓰는 에너지들이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나쁜 결과물을 만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뭐 누구를 죽인다거나 분노한다거나 화낸다거나 그럼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도. 근데 무대에서는 살인자 역할이면 살인을 정말 잘할수록 분노를 더 많이 표현할수록 극대화시킬수록 그리고 굉장히 막 날카로운 말을 메스처럼 막 들이댈수록 관객분들이 더 잘 보시잖아요. 그게 그쵸, 내용은.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도 무대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약속에 의해서 벌어지고 그리고 나쁜 결과물을 만들지 않고 사람한테도 사회에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서 제 스스로 당당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의로운 사람이 분노할 때 에너지가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선의에 의한 당당함이 무대 위에서 오히려 더 힘을 막 저도 모르는 에너지를 막 발산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영희에서 계속 이어지네요. 그 이승미 배우님이 예, 제가 울렁증 극복하는 방법은 네. 정의감. 정의가 정의감. 내가 하는 일이 선한 결과물을 만들 거라는 거에서 제가 이제 떳떳하고 연기할 때 정의롭고 그런 거 같아요. 재밌네요. 새로운 해석이다. 나는 뭐 이거를 그 뭐지 울렁증 어떻게 극복하나 그러면 막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것 네. 같은데
또 새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예. 그 배현님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정말 무대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진짜 몸을 사리지 않고. 음.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방송이나 이제 영화 쪽도 네. 이제 얼굴을 계속 네네네. 들이밀었죠, 제가.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난다. 그쪽에서 좋습니다. 이제 얼굴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 저는 뭐 스크린 방송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 예, 저는 그냥 그 스케치북에 음. 목타나처럼 음, 이렇게 제가 그려지면서 배우로 주름살이 늘어가면서 70대, 80대까지 무대에 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딱 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 얼굴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모자를 살짝 준비해봤거든요. 예. 약간 힙해. 네. 힙해. 그러다가 제가 공연을 하다가 음. 팔 다리를 다쳤었어요. 크게. 아. 그래서 손은 이제 휴지를 이렇게 잡으면 휴지가 떨어질 정도로 움직이지 못했었고 이게 한 3, 4년 지나서 배우는 움직이게 몸이 됐거든요. 생명인데. 네, 그리고 다리는 이제 연골이 다 찢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름이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에는 굉장히 더웠어요. 옥탑에서 월세 18만 원짜리 옥탑에서 제가 계속 살고 있었는데 저는 움직이는 거를 되게 무대에서 잘 표현했고 트레이닝을 18살 때부터 정말 받을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받았고 그렇게 대극장에서 많이 섰던 배우였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벽에 부딪힌 거죠. 인생의 벽에. 근데 마침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제 책상 앞에서 손을 이렇게 하고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앞으로?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방송국에서. 네네. 섭외 전화가. 오. 예, 그래서 그 1년 동안 한 연극을 100편 이상 보는 방송 작가분이 저는 모르는 분인데 네네. 그분이 이제 친구한테 저를 소개시켜줘서 그 PD님이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방송은 그냥 서서 대사하고 소파에 앉거나 요 정도의 움직임이면 되니까 제가 그때 아대 같은 거를 하고 네네. 촬영장을 가서 벗어놓고 촬영하고 오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죠. 업결해요.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그 혼신을 다해 막 그 몸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물론 배우로서 가져야 될 덕목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미련하다는 얘기도 들으시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또 그냥 그 뭐 제가 그냥 옆에서 느끼기로는 또 이렇게 뭔가 자기를 막 그 몸을 아끼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좋은 기회가 저는 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네. 이게 뭔가 아까 정말 우연의 뭐 네. 그런 정말 우연에 그 생긴 일이라고 하셨지만 저도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또 그런 식으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네. 연기했던 걸 누군가 보고 깊이 예. 이제 각인이 됐고 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아, 네. 진짜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그러니까 정말 딱 인생의 그 벽에 부딪혀서 갈 곳을 모르고 넋놓고 있을 때 저한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주셨죠. 그러니까 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네, 상태에서 관심도 없었고 지금 완전히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아, 절벽에서 음.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울컥하는데 눈을 가리고 서는 느낌? 그리고 촬영장을 갈 때 계속 도살장을 끌려가는 느낌? 왜 그 정도?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예, 일단은 제가 좋아하고 동경하고 꼭 하고 싶다. 그렇게 와서도 부딪힌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관심 없던 분야에 먹고 사는 문제로 제가 어느 날 툭 떨어져다 보니까 그 환경들이 더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들이 저한테는 그냥 갑자기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이 맥베스나 햄릿 이런 어떤 큰 역할의 뒤에 숨어서 네네.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불이 환한 데서 한 100여 명의 스태프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공연은 완성품을 가지고 2달 동안 연습을 해서 네네. 완성품을 가지고 막이 열리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방송 촬영 현장은 그 현장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오는 낯섦이 있는 거예요. 절대 NG를 안 냈던 삶에서 NG가 과정인 상태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아직 체화가 안 된 거죠. 그죠. 네. 또 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할애한다는 생각을 하면 또 네. 내가 이제 NG를 낼 때마다 그 부담이 네네. 내도 된다고 하시지만 네. 있을 것 같아. 네. 어. 그게 어떤 한 과정, 그러니까 일의 과정으로 습득하면서 처음부터 연기를 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나아졌을 거예요. 뭐 3개월, 6개월 뒤에는 괜찮아졌겠지만 전 지금 5년 동안 그게 거의 나아지질 않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저기 마음을 이제 몇 년째 추스려가지고 일용직 노동자다. 나는 예. 노동은 되게 거룩한 거잖아요. 신성한 거고. 그러니까 배우라는 관념에 제가 너무 많이 의미를 두고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그 환경이 어려운데 그냥 일용직 노동자고 오늘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해낸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하루. 그걸 즐겁게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촬영장 가게끔 된 거죠. 약간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조금 그래도 노력의 결과물. 예. 나아지는 상황. 네, 맨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출연할 기회가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한데 나는 지금 여기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우주에서 사라지고 싶을 정도로 공포감이 오니까 근데 연극을 다시 한다? 그럼 나는 또 골판지 주는 할머니로 살 거야. 라는 그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진짜거든요. 그게. 골판지 주는 할머니가 무슨 의미지 여기서? 돈이 없으면 노후에 흘러 가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연극만 계속하면 이러다가 60 되고 70 되고 1년에 정말 내 생활을 책임질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없거든요. 연극만 해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견뎌야 되고 내 나이에 맞게 내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겨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또 이제 약간 좀 여유가 생기면 또 여기서 오는 또 매력도 있죠. 네, 지금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제가 공연했을 때 주인공이나 뭐 굉장히 조연 역할을 많이 했고 작은 역할들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역할 내가 하고 싶어서. 네네. 근데 방송에 오면 굉장히 작은 역할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또 배운 게 있어요. 그 역할의 대사를 쉽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을 했으니까.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103호 주민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역할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요? 실제 생활, 그러니까 그 역할이 왜 어렵냐면은 내가 내 생각을, 내 삶을,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게 주인공들이라면 그런 작은 역할들은 정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더 많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한마디 뿔쑥뿔쑥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정확한 음반으로 치면 정확한 음을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베테랑들이 할 수 있는 연기인 거죠. 근데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역할들을 굉장히 경험이 많은 배우님들이 해주실 때 네. 굉장히 그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은 확실히 네. 느끼는 것 같아요. 모든 네. 시청자분들이. 요즘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주인공을 한다 그러면 너 요즘 무슨 역할 맡았어? 그럼 얘기할 때 약간 사람들이 좀 상기되는 게 있고 또 주인공 엄마 역할을 맡았을 때 상기되는 게 있는데 뭐 맡았어? 그럼 가사 도우미야, 슈퍼 아줌마야. 그러면 약간 또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있잖아요. 뭔가 약간 좀 마이너한 네, 역할로 자기들도 갈수록. 모르게 그런 반응들이 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그런 역할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예전에도 무대에서 작은 역할은 없다. 다 소중해 라고 그쵸. 생각했지만 그쵸. 사실 실제 더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피부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마디 하는 거를 오늘 대사 그냥 하고 집에 돈 벌고 집에 갔어. 뭐 그런 생각보다 그 말 자체를 내가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보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향상 음. 그런 현장이 사실 처음엔 너무 어려웠을 거라는 예상은 돼요. 근데 그래도 잘 헤쳐나가신다는 느낌을 받고, 그러니까 또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배우라는 직업은 그냥 직업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회사 다녀, 뭐 나는 뭐 어디에서 일해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한다면 뭐 난 배우야 그러면 전 배우예요 이러면 이렇게 되는 맞아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뭔가 조금 약간 환상적인 일을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기도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 배우라는 역할을 하고 싶어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늘 배우라는 직업은 선택받아야 되잖아요. 네, 누군가한테 네. 선택을 받아야 그걸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20대뿐만 아니라 70대, 80대 선생님들도 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십 년, 50년 이상을. 근데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내가 이렇게 캐릭터를 정말 잘 받아들이려고 여기를 말랑말랑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근데 실제 삶은 내가 오디션에 수천 번 떨어지고 심지어 내 역할인데 작품이 엎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역할을 딱 떼놨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배우로 바뀐다거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그것들을 이렇게 껴안고 살아갈 수 있는 뭐 또 어떤 비결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비결이 있으면 여기서 잠깐 또 굉장히 지루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니요. 비니도 좀 준비해봤거든요. 네. 어떠세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준비 많이 준비한 거 없어요. 사실은 이걸 경검으로 막 바꾸고 싶은데 이거 안 되니까.